여러분, 빙하기 하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처럼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코끝이 찡해지는 추위만 가득한 세상을 상상하기 쉽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지구가 아주 차가워져야 빙하가 생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지난 20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도 이 거대한 얼음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지구를 차갑게 시킬 수 있을까? 에만 몰두해 왔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지구가 단순히 차가워지기만 해서는 절대로 거대한 빙하기가 올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빙하기가 시작되려면 지금보다 바다가 훨씬 더 뜨거워야만 합니다. 차가운 얼음을 만드는데 뜨거운 바다가 필요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으시죠? 오늘 우리는 이 기후의 역설, 그리고 과학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빙하기의 진짜 레시피에 대해 탐정처럼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도 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지구 육지의 약 10%가 여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에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훨씬 더 넓은 땅이 거대한 얼음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땅에 남겨진 바위가 긁힌 자국이나 뜬금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바위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구를 이렇게 꽁꽁 얼려버린 걸까? 가장 유명한 이론은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궤도가 찌그러지거나 자전축이 팽이처럼 흔들리면서 태양빛을 덜 받게 되어 추워졌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변화로는 기온이 아주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빙하기를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서 그럴 거야 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냉동실 문을 열어두면 성에가 끼지만 사막처럼 건조한 곳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눈이 오지 않아요. 실제로 남극의 내륙이나 시베리아 한복판은 너무 추워서 공기 중에 수분이 거의 없는 차가운 사막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만들어지려면 단순히 추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쏟아져야 하고 그 눈이 녹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쌓여야 해요. 그런데 바다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하지 않으니 구름이 안 생기고 눈도 내리지 않겠죠. 즉, 지구를 식히면 식힐수록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춥고 건조한 땅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 과학계가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는 미스터리예요. 춥게 만들 수는 있는데 대륙을 덮을 만큼의 그 많은 눈은 도대체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 모순을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만약 과거 어느 시점에 지구 내부의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 바닷물이 펄펄 끓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를요. 욕실 공기는 차갑지만 물이 뜨거우니까 힘이 엄청나게 피어오르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바다가 뜨거우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증발해 구름이 됩니다. 동시에 화산이 펑펑 터지면서 뿜어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가려버리면 육지의 기온은 뚝 떨어지겠죠. 자, 이제 뜨거운 바다와 서늘한 여름이라는 두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대륙으로 이동해 폭설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화산재 때문에 여름이 시원하니까 겨울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눈 위에 또 눈이 쌓이고 꾹꾹 다져지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빙하가 되는 거죠. 일부 기상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조건에서는 수만 년이 아니라 불과 수백 년 만에도 빙하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 가설은 시베리아 매머드의 미스터리도 시원하게 해결해줍니다. 우리는 매머드가 추운 얼음 위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녀석들은 엄청난 양의 풀을 먹어야 하는 초식 동물이에요. 지금의 꽁꽁 언 시베리아에서는 살 수 없죠. 하지만 빙하기 초기에 바다가 따뜻했다면 바다의 열기 덕분에 시베리아 해안가는 춥지 않고 풀이 무성한 초원이었을 겁니다. 덕분에 매머드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격변의 엔진도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 바다가 점차 식어가면서 증발량이 줄어들고 눈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산재가 거치면서 여름은 다시 뜨거워졌고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가뭄, 그리고 강력한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면서 매머드를 비롯한 거대 동물들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그럴까? 이 이론은 모든 증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지구가 식어서 빙하기가 왔다는 설명보다는 뜨거운 바다와 격렬한 화산 활동이라는 역동적인 지구의 역사가 빙하기의 퍼즐을 더 잘 맞춰주는 것 같지 않나요? 차가운 얼음을 만들기 위해 가장 뜨거운 열기가 필요했다는 이 역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